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존경받는 어른이 몇이나 될까요? 나이 먹었다고 다 존경받는 건 아닙니다. 늙으면 자동으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나이만 먹은 겁니다. 살면서 은근히 무시당하고 말은 듣지도 않고 존재감 없이 조용히 잊혀지는 말년.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게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존경받고 떠난 후에도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삶. 그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10가지를 지킨 사람만 그렇게 떠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망을 끄는 사람.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었고, 때로는 분노할 만한 일도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었고, 나라가 우리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한다고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운명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까지 여전히 그런 원망들을 안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원망을 품고 사는 사람을 보면 듣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피곤해집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고 싶지 않게 됩니다. 진짜 어른은 탓하지 않습니다. 아픔이 있었다 해도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 한마디에는 살아온 세월의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품격이 담겨 있습니다. 원망을 끊는다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에 매여 살지 않겠다는 성숙한 의지입니다. 원망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계속해서 상처를 곱씹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용서와 수용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한 선택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억은 하되 그 기억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사람, 그 아픔을 지혜로 승화시킨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우리는 진정한 품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 사람. 자식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우리 인생의 보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자식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자식의 실패를 곧 자신의 실패라고 여깁니다. 자식이 조금만 멀어져도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정작 자식들도 힘들어합니다. 부모의 기대가 부담이 되고 부모의 사랑이 무거운 짐이 됩니다. 존경받는 말년은 자립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몸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식들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자식에게 의지하며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도움을 받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되 그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뭘 했는데. 이런 말은 사랑이 아닙니다.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됩니다. 자식들의 마음에 죄책감을 심어주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독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길을 가도록 응원해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독립적인 존재로 서 있을 때 자식들도 우리를 더 존경하게 됩니다. 부담이 아닌 고마움으로 우리를 기억하게 됩니다.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리에서 우리는 부모로서의 역할도 다하고 개인으로서의 존재감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자식들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우리만의 몫입니다. 세 번째, 말수를 줄인 사람.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많이 말해도 상대방이 들어줍니다.
실수해도 용서받을 수 있고 서툴러도 이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의 말이 가볍다면 그것은 잔소리로만 들릴 뿐입니다. 특히 시니어의 말은 한마디가 칼이 되기도 하고 향기가 되기도 합니다. 존경받는 말년을 보내는 사람은 듣고 싶어지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말하려 들지 마십시오. 표정 하나, 침묵 하나, 그리고 꼭 필요한 한마디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말이 많은 노인을 보면 사람들은 피하게 됩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불필요한 간섭을 하고 쓸데없는 조언을 남발하는 그런 노인이 되지 마십시오. 말수를 줄인다는 것은 무뚝뚝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신중하게 말하라는 뜻입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살아온 지혜를 담아서 상대방의 마음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침묵도 하나의 언어입니다. 때로는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적절한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의 한마디는 1000마디 말보다 무겁고 소중합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노년의 지혜는 많은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별된 말, 필요한 말, 마음을 움직이는 말 속에 있습니다. 네 번째, 집착을 버린 사람. 우리는 평생 많은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는 성적에 집착했고, 젊어서는 성공에 집착했습니다. 중년에는 돈에 집착했고, 지위에 집착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집착도 있었고, 과거의 영광에 대한 집착도 있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 외모에 대한 집착,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집착까지 우리는 수많은 집착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집착들이 결국 우리를 외롭게 만든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을 때입니다. 집착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집착하는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게 만들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시간은 흘러가고 상황은 변해갑니다. 돈도 언젠가는 의미가 없어질 수 있고 지위도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식들도 결국은 자신의 길을 가야 하고 과거의 영광도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버릴수록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질수록 품격이 올라갑니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소유하려 하지 말고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지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감사하되 돈에 목숨을 걸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사랑하되 자식들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하되 그것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감사하되 몸이 아플 때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집착을 버린 사람의 얼굴에는 특별한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다섯 번째,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 몸은 늙어도 정신이 늙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의 기능은 점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빨리 걸을 수도 없고 예전처럼 잘 들을 수도 없습니다. 눈도 침침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신까지 늙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문을 읽고 책을 보고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고 새로운 것을 배워보려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어른은 늙지 않습니다. 몸은 나이를 먹어도 마음만큼은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그래.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뭐. 이제 와서 뭘 새로 배워. 이런 말들은 변명입니다. 성장을 포기하는 말입니다. 자신을 늙은이로 규정하고 스스로를 가두는 말입니다. 존경받는 어른은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생각을 키워나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 애쓰는 사람입니다. 꼭 어려운 공부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보거나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보거나
처음 가보는 곳으로 여행을 가보는 것도 모두 정신을 살아있게 하는 방법들입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고, 배움을 멈추지 않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젊은 사람들도 배울 것이 많다고 느낍니다. 나이의 차이를 넘어서 진정한 교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서 배울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은 단순히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몇 살이 되어도 매력적입니다. 그런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6번째,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참을성이 줄어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보다 쉽게 화를 내고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핑계입니다. 화를 못 참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삶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말년은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가족들도 피하게 되고 친구들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결국 외로운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진정한 어른은 다릅니다. 참을 줄 알고, 웃을 줄 알고,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로봇처럼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슬플 때도 있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받아들이되 그것이 나를 조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슬프다고 해서 하루 종일 침울하게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 이해하고 그것을 건전한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성숙한 어른의 자세입니다. 깊은 숨을 쉬어보거나 잠시 자리를 피해보거나 친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산책을 해보는 것 같은 건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장 단단한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평화를 가진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신뢰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아가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의 곁에 있으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존경받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7번째, 자기 자신을 돌보는 사람. 나이가 들면서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이 허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체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의 외모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주름이 깊어지고 몸매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돌보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몸을 방치하고 옷차림을 대충 하고 일상을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존경보다는 연민을 받게 됩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남에게도 귀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깔끔한 옷차림, 정돈된 생활, 건강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은 모두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본다는 것은 허영이 아닙니다. 자존감의 표현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어른을 더욱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해져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신을 가꾸려고 노력하는 사람. 비록 예전 같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 자신을 돌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우리는 삶에 대한 애착과 의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아픈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강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 정기적인 건강검진, 이런 것들을 통해 가능한 한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건강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사람들과 만날 때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 모습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여덟 번째, 주는 사람이 된 사람. 젊을 때는 받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부모에게서 받고, 선생님에게서 받고, 선배들에게서 받으며 성장해 나가는 시기이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꼭 큰 것을 주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눌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경험이든 지혜든 따뜻한 말 한마디든 포근한 미소든 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저분은 늘 뭔가를 주셨지. 이 한마디가 그 사람 인생의 품격을 말해줍니다. 주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경청해 주는 것, 격려해 주는 것,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선물이 됩니다. 외로워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내어 대화를 나누어 주는 것,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는 말을 해주는 것,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베푸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은 살아온 경험과 쌓인 지혜입니다. 그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이 진정으로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고, 같은 또래에게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고, 더 나이 든 분들에게는 세심한 관심과 도움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따뜻한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반대로 받기만 하려는 사람,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 주변에는 점점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주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외롭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말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죽음을 준비한 사람.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도록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삶도 여유롭게 살아갑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죽음을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삶을 완성해 간다는 뜻입니다. 재산을 정리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감정을 정리하며 모든 것을 잘 정돈해 놓는 것입니다. 미완성인 채로 두었던 일들을 마무리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관계들을 정리하며 자신의 인생을 차분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를 하고, 표현하지 못한 사랑이 있다면 표현하고,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은 어떤 순간이 와도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만족감, 할 일을 다했다는 뿌듯함, 그런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또한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왔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성찰을 통해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매일을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작은 몸의 이상에도 과도하게 걱정하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준비한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매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의 뒷모습은 참으로 단단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 평온함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위안이 됩니다. 열 번째, 조용히 잊히는 대신 오래 기억되는 사람. 마지막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오래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가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기억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방 잊혀지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기억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좋은 분이셨어. 이 한 문장이 남는 인생이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말년이 멋졌다는 것은 살아온 전부가 좋았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기억할 때 그 표정이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기억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준 사람,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사람, 따뜻한 말로 위로해 준 사람, 좋은 본보기가 되어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래 기억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고 간 사람, 이기적으로만 살았던 사람,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았던 사람은 금방 잊혀지거나 좋지 않은 기억으로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길게 보면 짧은 순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결정합니다. 자식들이 우리를 그리워하는 부모, 손자, 소녀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조부모, 친구들이 그립다고 말하는 벗, 이웃들이 좋은 분이었다고 기억하는 어른,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마무리 10가지, 지혜가 말하는 것. 지금까지 우리는 존경받는 말년을 위한 10가지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원망을 끊고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으며 말수를 줄이고 집착을 버리는 것, 정신을 살아있게 유지하고 감정을 다스리며 자신을 돌보고 베풀 줄 아는 것, 죽음을 준비하고 오래 기억될 사람이 되는 것. 이 10가지 지혜를 들여다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숙입니다. 진정한 성숙이란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노력과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며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갑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받기보다는 주려고 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숙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노력과 경험, 그리고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받기보다는 주는 일을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화내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모여 우리의 말년을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인생을 책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지금 그 책의 마지막 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책은 마지막 장이 가장 감동적이고 어떤 책은 마지막 장이 가장 아쉽습니다. 우리의 인생 책은 어떤 마지막 장으로 끝날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가 어떠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쓰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실수에 매이지 않고 현재의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일을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고 작은 일상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면서도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것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재산이나 지위 같은 것들은 결국 남들의 것이 됩니다. 우리의 몸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랑과 배려, 우리가 전해준 지혜와 경험, 우리가 남긴 좋은 기억들, 이런 것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준 삶의 모습입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이야기는 성공담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한 과정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의지와 용기의 이야기입니다.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함께 나누었던 따뜻한 순간들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했던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유산입니다.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보물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혹시 지금까지의 삶이 완벽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한 인생을 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도 하고 후회해야 할 일도 하며 부족한 점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변화를 시작하면 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면 됩니다. 오늘은 원망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내일은 받기보다는 주는 일을 해보십시오. 모레는 화내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의 말년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 세월이 흘러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의미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받는 말년. 그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의 문제도 아니고 지위의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원망하는 마음 대신 감사하는 마음, 받으려는 마음 대신 주려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 대신 놓아주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존경받는 말년을 만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시간의 질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어떤 젊음보다도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꿈은 같을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말년을 보내는 것,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것,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것, 이런 소박하지만 소중한 꿈들 말입니다. 이런 꿈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말입니다. 10가지 지혜 중에서 가장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수를 줄여보거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거나,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보거나, 자신을 조금 더 돌봐보거나, 어떤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의 말년을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마지막 당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완벽함보다는 진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감정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노력하는 마음,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의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년이 진정으로 아름답고 존경받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미소와 함께 여러분을 그리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존경받는 어른이 몇이나 될까요? 나이 먹었다고 다 존경받는 건 아닙니다. 늙으면 자동으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나이만 먹은 겁니다. 살면서 은근히 무시당하고
말은 듣지도 않고 존재감 없이 조용히 잊혀지는 말년.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게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존경받고 떠난 후에도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삶. 그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10가지를 지킨 사람만 그렇게 떠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망을 끄는 사람.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었고, 때로는 분노할 만한 일도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었고, 나라가 우리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한다고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운명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까지 여전히 그런 원망들을 안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원망을 품고 사는 사람을 보면 듣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피곤해집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고 싶지 않게 됩니다. 진짜 어른은 탓하지 않습니다. 아픔이 있었다 해도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 한마디에는 살아온 세월의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품격이 담겨 있습니다. 원망을 끊는다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에 매여 살지 않겠다는 성숙한 의지입니다. 원망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계속해서 상처를 곱씹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용서와 수용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한 선택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억은 하되 그 기억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사람, 그 아픔을 지혜로 승화시킨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우리는 진정한 품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 사람. 자식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우리 인생의 보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자식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자식의 실패를 곧 자신의 실패라고 여깁니다. 자식이 조금만 멀어져도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정작 자식들도 힘들어합니다. 부모의 기대가 부담이 되고 부모의 사랑이 무거운 짐이 됩니다. 존경받는 말년은 자립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몸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식들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자식에게 의지하며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도움을 받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되 그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뭘 했는데. 이런 말은 사랑이 아닙니다.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됩니다. 자식들의 마음에 죄책감을 심어주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독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길을 가도록 응원해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독립적인 존재로 서 있을 때 자식들도 우리를 더 존경하게 됩니다. 부담이 아닌 고마움으로 우리를 기억하게 됩니다.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리에서 우리는 부모로서의 역할도 다하고 개인으로서의 존재감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자식들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우리만의 몫입니다. 세 번째, 말수를 줄인 사람.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많이 말해도 상대방이 들어줍니다. 실수해도 용서받을 수 있고 서툴러도 이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의 말이 가볍다면 그것은 잔소리로만 들릴 뿐입니다. 특히 시니어의 말은 한마디가 칼이 되기도 하고 향기가 되기도 합니다. 존경받는 말년을 보내는 사람은
듣고 싶어지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말하려 들지 마십시오. 표정 하나, 침묵 하나, 그리고 꼭 필요한 한마디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말이 많은 노인을 보면 사람들은 피하게 됩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불필요한 간섭을 하고 쓸데없는 조언을 남발하는 그런 노인이 되지 마십시오. 말수를 줄인다는 것은 무뚝뚝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신중하게 말하라는 뜻입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살아온 지혜를 담아서 상대방의 마음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침묵도 하나의 언어입니다. 때로는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적절한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의 한마디는 1000마디 말보다 무겁고 소중합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노년의 지혜는 많은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별된 말, 필요한 말, 마음을 움직이는 말 속에 있습니다. 네 번째, 집착을 버린 사람. 우리는 평생 많은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는 성적에 집착했고, 젊어서는 성공에 집착했습니다. 중년에는 돈에 집착했고, 지위에 집착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집착도 있었고, 과거의 영광에 대한 집착도 있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 외모에 대한 집착,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집착까지 우리는 수많은 집착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집착들이 결국 우리를 외롭게 만든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을 때입니다. 집착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집착하는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게 만들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시간은 흘러가고 상황은 변해갑니다. 돈도 언젠가는 의미가 없어질 수 있고 지위도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식들도 결국은 자신의 길을 가야 하고 과거의 영광도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버릴수록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질수록 품격이 올라갑니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소유하려 하지 말고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지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감사하되 돈에 목숨을 걸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사랑하되 자식들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하되 그것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감사하되 몸이 아플 때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집착을 버린 사람의 얼굴에는 특별한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다섯 번째,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 몸은 늙어도 정신이 늙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의 기능은 점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빨리 걸을 수도 없고 예전처럼 잘 들을 수도 없습니다. 눈도 침침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신까지 늙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문을 읽고 책을 보고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고 새로운 것을 배워보려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어른은 늙지 않습니다. 몸은 나이를 먹어도 마음만큼은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그래.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뭐. 이제 와서 뭘 새로 배워. 이런 말들은 변명입니다. 성장을 포기하는 말입니다. 자신을 늙은이로 규정하고 스스로를 가두는 말입니다. 존경받는 어른은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생각을 키워나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 애쓰는 사람입니다. 꼭 어려운 공부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보거나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보거나 처음 가보는 곳으로 여행을 가보는 것도 모두 정신을 살아있게 하는 방법들입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고 배움을 멈추지 않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젊은 사람들도 배울 것이 많다고 느낍니다. 나이의 차이를 넘어서
진정한 교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서 배울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은 단순히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몇 살이 되어도 매력적입니다. 그런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여섯 번째,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참을성이 줄어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보다 쉽게 화를 내고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핑계입니다. 화를 못 참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삶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말년은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가족들도 피하게 되고 친구들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결국 외로운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진정한 어른은 다릅니다. 참을 줄 알고 웃을 줄 알고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로봇처럼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슬플 때도 있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받아들이되 그것이 나를 조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슬프다고 해서 하루 종일 침울하게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 이해하고 그것을 건전한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성숙한 어른의 자세입니다. 깊은 숨을 쉬어보거나 잠시 자리를 피해보거나 친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산책을 해보는 것 같은 건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장 단단한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평화를 가진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신뢰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아가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의 곁에 있으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존경받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일곱 번째, 자기 자신을 돌보는 사람. 나이가 들면서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이 허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체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의 외모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주름이 깊어지고 몸매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돌보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몸을 방치하고 옷차림을 대충 하고 일상을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존경보다는 연민을 받게 됩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남에게도 귀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깔끔한 옷차림, 정돈된 생활, 건강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은 모두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본다는 것은 허영이 아닙니다. 자존감의 표현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어른을 더욱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해져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신을 가꾸려고 노력하는 사람. 비록 예전 같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 자신을 돌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우리는 삶에 대한 애착과 의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아픈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강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 정기적인 건강검진, 이런 것들을 통해 가능한 한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건강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사람들과 만날 때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 모습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여덟 번째, 주는 사람이 된 사람. 젊을 때는 받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부모에게서 받고, 선생님에게서 받고, 선배들에게서 받으며
성장해 나가는 시기이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꼭 큰 것을 주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눌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경험이든 지혜든 따뜻한 말 한마디든 포근한 미소든 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저분은 늘 뭔가를 주셨지. 이 한마디가 그 사람 인생의 품격을 말해줍니다. 주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경청해 주는 것, 격려해 주는 것,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선물이 됩니다. 외로워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내어 대화를 나누어 주는 것,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을 해주는 것,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베푸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은 살아온 경험과 쌓인 지혜입니다. 그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이 진정으로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고 같은 또래에게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고 더 나이 든 분들에게는 세심한 관심과 도움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따뜻한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반대로 받기만 하려는 사람,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 주변에는 점점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주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외롭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말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9번째, 죽음을 준비한 사람.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도록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삶도 여유롭게 살아갑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죽음을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삶을 완성해 간다는 뜻입니다. 재산을 정리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감정을 정리하며 모든 것을 잘 정돈해 놓는 것입니다. 미완성인 채로 두었던 일들을 마무리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관계들을 정리하며 자신의 인생을 차분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를 하고, 표현하지 못한 사랑이 있다면 표현하고,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은 어떤 순간이 와도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만족감, 할 일을 다했다는 뿌듯함, 그런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또한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왔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성찰을 통해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매일을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작은 몸의 이상에도 과도하게 걱정하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준비한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매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의 뒷모습은 참으로 단단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 평온함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위안이 됩니다. 10번째, 조용히 잊히는 대신 오래 기억되는 사람. 마지막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오래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가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기억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방 잊혀지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기억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좋은 분이셨어. 이 한 문장이 남는 인생이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말년이 멋졌다는 것은 살아온 전부가 좋았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기억할 때 그 표정이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기억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준 사람,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사람, 따뜻한 말로 위로해 준 사람, 좋은 본보기가 되어 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래 기억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고 간 사람, 이기적으로만 살았던 사람,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았던 사람은 금방 잊혀지거나 좋지 않은 기억으로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길게 보면 짧은 순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결정합니다. 자식들이 우리를 그리워하는 부모, 손자손녀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조부모, 친구들이 그립다고 말하는 벗, 이웃들이 좋은 분이었다고 기억하는 어른,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마무리 10가지 지혜가 말하는 것. 지금까지 우리는 존경받는 말년을 위한 10가지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원망을 끊고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으며 말수를 줄이고 집착을 버리는 것, 정신을 살아있게 유지하고 감정을 다스리며 자신을 돌보고 베풀 줄 아는 것, 죽음을 준비하고 오래 기억될 사람이 되는 것. 이 10가지 지혜를 들여다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숙입니다. 진정한 성숙이란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노력과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며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갑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받기보다는 주려고 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숙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노력과 경험, 그리고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받기보다는 주는 일을 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화내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모여 우리의 말년을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인생을 책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지금 그 책의 마지막 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책은 마지막 장이 가장 감동적이고 어떤 책은 마지막 장이 가장 아쉽습니다. 우리의 인생 책은 어떤 마지막 장으로 끝날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가 어떠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쓰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실수에 매이지 않고 현재의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일을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고 작은 일상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면서도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것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재산이나 지위 같은 것들은 결국 남들의 것이 됩니다. 우리의 몸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랑과 배려, 우리가 전해준 지혜와 경험, 우리가 남긴 좋은 기억들, 이런 것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준 삶의 모습입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이야기는 성공담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한 과정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의지와 용기의 이야기입니다.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함께 나누었던 따뜻한 순간들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했던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유산입니다.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보물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혹시 지금까지의 삶이 완벽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한 인생을 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도 하고 후회해야 할 일도 하며 부족한 점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변화를 시작하면 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면 됩니다. 오늘은 원망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내일은 받기보다는 주는 일을 해보십시오. 모레는 화내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의 말년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 세월이 흘러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의미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받는 말년. 그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의 문제도 아니고 지위의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원망하는 마음 대신 감사하는 마음, 받으려는 마음 대신 주려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 대신 놓아주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존경받는 말년을 만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시간의 질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어떤 젊음보다도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꿈은 같을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말년을 보내는 것,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것,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것, 이런 소박하지만 소중한 꿈들 말입니다. 이런 꿈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말입니다. 10가지 지혜 중에서 가장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수를 줄여보거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거나,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보거나, 자신을 조금 더 돌봐보거나, 어떤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의 말년을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마지막 당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완벽함보다는 진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감정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노력하는 마음,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의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년이 진정으로 아름답고 존경받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미소와 함께 여러분을 그리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